여러분이 예순을 넘기고도 아직 형제에게 기대어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 한다면 그 기대는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을 더 깊은 외로움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긴 세월을 지나오며 한 가지 사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젊은 날에는 잘 보이지 않던 진실입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형제가 형제처럼 보이지만 부모가 떠난 뒤에는 서로가 낯선 사람이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이미 그 서늘함을 경험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계실 때는 큰 다툼이 없었습니다. 명절이면 자연스럽게 모였고 생일이면 안부가 오갔습니다. 서운한 일이 있어도 그냥 넘겼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도 참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가운데 계셨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한마디는 마지막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분들이 계신 한 우리는 여전히 같은 자식이었고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울타리는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울타리가 사라지는 날이 옵니다. 그날 이후 형제는 더 이상 자식이 아닙니다. 각자의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됩니다. 배우자의 입장을 생각해야 하고 자녀의 미래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감정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해와 조건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계산이 먼저 앞섭니다. 여러분은 그 변화를 보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이 변했다.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변한 것이 아니라 가려졌던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나는 젊은 시절 전쟁과 가난을 겪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각자의 삶이 자리를 잡자 마음속 깊이 쌓여있던 비교와 서운함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작은 장부를 가지고 삽니다. 누가 더 많이 도왔는지, 누가 더 자주 찾아왔는지, 누가 더 희생했는지 기록해둡니다. 평소에는 그 장부를 덮어두지만 어떤 사건이 생기면 갑자기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장부는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대로 기억하지 않고 감정대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묻어둔 서운함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나만 더 참고 나만 더 양보했다는 생각이 스쳐간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계실 때는 그 생각을 눌러두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떠난 뒤에는 그 생각이 기회를 얻습니다.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됩니다. 왜 나만 해야 하느냐는 질문. 너는 늘 그랬다는 한 문장이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피는 이어져 있어도 마음은 갈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 현상을 보며 사람을 탓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더 나빠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부모라는 중심이 사라지면 각자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중심이 단단한 사람은 조금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지만 중심이 약한 사람은 작은 말에도 깊이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형제를 붙잡으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형제입니까? 아니면 잃고 싶지 않은 안정감입니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것 같은 관계에 기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관계는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관계를 지키는 힘은 상대를 설득하는 데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의 태도와 품격에서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형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입니다. 부모가 떠난 뒤 시작되는 것은 형제의 배신이 아니라
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피하지 말고 정직하게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킬 탑이 들어있습니다. 부모가 떠난 뒤에 형제가 멀어지는 까닭을 돈이나 재산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입니다. 물론 돈은 불을 붙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그 불씨가 드러날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부모라는 존재가 가운데에서 균형을 잡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보이지 않게 우리를 묶어두는 끈이었습니다. 그 끈이 끊어지면은 사람은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집니다. 부모가 계실 때 형제는 같은 자식이라는 자리 안에 있었습니다.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부모 앞에서는 똑같은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어도 일정한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떠나면 그 자리는 사라집니다. 이제 형제는 각자의 집안을 이끄는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는 가장이 되고 누군가는 배우자의 의견을 대신 전하고 누군가는 자녀의 앞날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형제는 감정의 관계가 아니라 이해의 관계가 됩니다. 마음보다 계산이 먼저 움직입니다. 말은 부드러워도 속에는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까닭은 마음속 장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속으로 기록을 남깁니다. 누가 더 자주 병원에 갔는지, 누가 더 많은 돈을 냈는지, 누가 더 자주 전화를 했는지, 누가 더 오래 곁에 있었는지 스스로 점수를 매깁니다. 평소에는 그 장부를 꺼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이나 장례 같은 큰일이 닥치면 그 장부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더 희생했다고 느끼는 쪽으로 기억을 고칩니다. 우리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억울하다고 느낍니다. 모두가 자기 편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비교도 큰 역할을 합니다. 부모가 계실 때는 비교가 있어도 마지막에 멈출 수 있었습니다. 부모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떠난 뒤에는 비교가 멈추지 않습니다. 학력, 직업, 소득, 사는 집, 배우자, 자녀의 성적까지 서로를 은근히 재게됩니다. 비교 속에서 열등감이 생기면 사람은 상대를 깎아내려 마음의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말투가 날카로워지고 작은 실수도 공격의 재료가 됩니다. 겉으로는 사소한 다툼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는 오랜 세월 쌓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우자와 자녀의 현실이 더해지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형제 관계는 둘만의 세계가 아닙니다. 각자의 가족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배우자는 당연히 자기 편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형제가 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더 양보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더 부담해야 되느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이 반복되면 형제 사이의 대화는 정이 아니라 협상이 됩니다. 조건이 앞서고 마음은 뒤로 밀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를 잊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늙어서 혼자가 될까 두렵고, 병들까 두렵고, 가난해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마지막 울타리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피가 이어졌다는 이유로 끝까지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에서 나온 기대는 언제나 큰 상처를 남깁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기보다 의지하려고 합니다. 의지는 부담이 되고 부담은 거리를 만듭니다. 나는 오랜 세월을 살며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때가 있고 자리도 바뀝니다. 부모가 떠난 뒤 형제가 멀어지는 현상은 누구의 실패라기보다 인생의
한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부정하려 할수록 고통은 더 커집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형제가 변했다고 원망하기 전에 내 마음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한 채 붙잡으려 하면 관계는 더 흔들립니다. 그러나 구조를 알면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이제 우리는 상대를 고치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것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형제를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내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 중심이 서야 앞으로 남은 세월을 평온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떠난 뒤에야 우리는 비로소 관계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함께 웃고 울던 기억이 그렇게 단단하다고 믿었는데 막상 기댈 어른이 사라지고 나면 형제라는 이름이 얼마나 연약한 줄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명절이 되면 자연스럽게 한자리에 모였고 누군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부모의 집이라는 중심이 있었기에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사라지면 우리는 스스로 묻게 됩니다. 나는 이 사람과 정말 마음으로 이어져 있는가? 아니면 그저 같은 집에서 자라난 시간 덕분에 함께 있었던 것인가? 형제는 피로 맺어진 사이라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은 필요로 엮여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의 보호가 필요했고 성장하는 동안에는 서로의 존재가 외로움을 덜어주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삶의 무게가 달라지면 필요의 모양도 달라집니다. 더 이상 같은 밥상을 나누지 않고 같은 규칙 아래 살지 않으며 서로의 선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서서히 멀어지고 이해하지 않으면 쉽게 오해가 쌓입니다. 많은 이들이 부모가 계실 때는 갈등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혹여 어른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두려워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해결이 아니라 미뤄둔 감정일 뿐입니다. 부모라는 울타리가 사라지면 그동안 덮어두었던 비교와 서운함, 오래된 상처가 고개를 듭니다. 누가 더 사랑받았는지, 누가 더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누가 더 책임을 다했는지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형제는 어느새 가장 가까운 타인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말로 형제가 변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관계를 돌보지 않았던 것일까요? 부모의 존재에 기대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던 시간은 없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피를 나누었다고 해서 마음까지 자동으로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은 계속해서 건네고 또 받아야만 이어집니다. 부모가 떠난 뒤에도 형제가 남아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그것은 과거를 함께 기억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마당에서 뛰놀던 기억, 같은 밥 냄새를 맡으며 자라난 시간은 세상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억을 지키고 싶다면 이제는 우리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고 먼저 이해하려 애써야 합니다. 형제관계는 시험처럼 다가옵니다. 상속이나 재산 같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마음의 크기가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관계를 이익의 저울 위에 올려둘 것인지 아니면 긴 시간의 정을 더 소중히 여길 것인지 말입니다. 잠시의 감정에 휩쓸려 등을 돌리면 다시 돌아오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러갑니다. 어쩌면 형제가 남이 되는 이유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연락을 미루고
사소한 오해를 풀지 않고 서로의 삶을 바쁘다는 이유로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물과 같아서 흐르게 두지 않으면 고여버립니다. 고인 물은 결국 탁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의도적으로 흐르게 해야 합니다. 안부를 묻고 생일을 기억하고 힘든 순간에 곁을 지키는 작은 행동들이 관계를 살립니다. 부모가 떠난 자리는 비어 있지만 그 자리를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역시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을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형제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린 시절 한 부분을 잃는 일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아직 늦지 않았다면 돌아보십시오. 지금이라도 마음을 전하십시오. 부모의 그림자 아래에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으로 이어지는 관계야말로 진짜 형제의 의미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형제라는 이름이 영원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모든 것을 시험합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명절의 풍경은 달라지고 전화의 울림도 뜸해집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모였던 자리가 이제는 누가 먼저 연락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게 조금씩 거리가 생기고 서로의 삶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멀어짐을 당연하게 받아들일지 아니면 다시 이어보려 노력할지 말입니다. 형제 관계는 노력 없이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어릴 적에는 한 집에서 지냈기에 굳이 애쓰지 않아도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가정과 일터 책임이 먼저입니다. 누군가는 경제적인 부담에 지쳐있고 누군가는 아이를 키우느라 여유가 없습니다. 서로의 상황을 깊이 알지 못한 채 겉으로 드러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했을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 생각해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많은 갈등은 돈이나 재산에서 비롯됩니다. 부모가 남긴 것 앞에서 우리는 의외로 솔직해집니다. 서운함과 비교심이 고개를 듭니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보면 그 물질은 우리의 관계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집 한 채, 땅 한 조각이 형제의 인연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그 선택이 과연 옳은지 시간이 지난 뒤에도 후회하지 않을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형제는 나의 과거를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부모의 젊은 시절 슥 가난했던 때의 기억, 함께 나눴던 소박한 기쁨을 공유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그 기억을 대신해 줄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는 특별합니다. 다투고 멀어질 수는 있어도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늘 같은 뿌리에서 자라난 존재라는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일, 사소한 오해를 솔직하게 풀어내는 일, 힘든 소식을 들었을 때 잠시라도 찾아가는 일입니다. 그런 작은 행동이 쌓이면 신뢰가 다시 자랍니다. 우리는 종종 자존심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존심은 관계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이 벽을 더 높입니다. 누군가 먼저 다가갈 때 비로소 벽은 낮아집니다. 형제라는 인연은 선택해서 맺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더 어렵고 때로는 더 소중합니다. 친구는 마음이 맞지 않으면 멀어질 수 있지만 형제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책임도 따릅니다. 서로의 삶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존중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선택을 했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길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것은 결국 사람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재산도 명예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그러나 어려운 순간에 곁을 지켜준 기억은 오래 남습니다. 형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면 부모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이미 지켜지고 있는 셈입니다. 부모는 아마도 우리가 끝내 서로를 놓지 않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지금 형제와의 관계가 어색하다면 그 어색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색함은 아직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완전히 무관심해지기 전이라면 언제든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짧은 메시지 한 줄에도 좋습니다. 잘 지내냐는 한마디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는 완벽해야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오히려 단단해집니다. 부모가 떠난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형제입니다. 이제는 부모의 그림자 아래가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이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과거의 기억에만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가십시오. 언젠가 돌아보았을 때 서로를 놓지 않았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형제라는 이름이 단지 혈연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가 될 때 그 관계는 비로소 진짜 힘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형제 관계의 끝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부모가 떠난 뒤 형제가 멀어졌다고 해서 그 인연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만남과 안부가 이제는 의지가 있어야만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가? 아니면 기억 속에만 남겨두고 싶은가? 형제는 서로의 약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의 실수와 부끄러움, 부모에게 혼나던 순간까지 함께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더 편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더 날카롭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다른 누구보다 깊이 박히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에 진심 어린 한마디 역시 큰 힘이 됩니다. 수고했다는 말, 네가 있어 다행이라는 말은 오랜 오해를 녹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겉으로는 각자의 가정과 일터가 든든해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친구도 좋지만 오랜 시간을 공유한 형제만이 이해할 수 있는 정서가 있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배운 말투와 표정, 집안의 분위기는 설명하지 않아도 통합니다. 그 공감은 세월이 흘러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기억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시간이 쌓여야 합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가끔은 여행을 떠나고 부모의 기일에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일들이 새로운 추억이 됩니다.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관계는 점점 빛을 잃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른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 움직여야 합니다. 그 선택이 쌓이면은 형제는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미 크게 다투었고 오랜 시간 연락이 끊겼다면 그 또한 끝은 아닙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작은 미련이 있다면 아직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먼저 사과하는 것이 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실수도 하고 상처도 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태도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손을 내미는 사람이 결국 관계를 지켜냅니다. 형제 사이에는 공평함보다 이해가 먼저여야 합니다. 똑같이 나누는 것보다 서로의 상황을 헤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더 많은 책임을 질 수도 있고 누군가는 당장은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계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대신 서로를 믿는 마음이 있다면 작은 손해는
기꺼이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쌓이면 신뢰가 되고 신뢰는 어떤 갈등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 세상을 떠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마지막 순간에 마음에 남을 사람은 누구일까요? 결국 가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형제와 나눈 웃음과 눈물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사소한 자존심과 고집이 과연 그렇게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시간이 더 흐른 뒤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미루지 마십시오. 형제는 운명처럼 주어진 인연이지만 그 관계를 어떻게 만들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부모가 이어준 시작을 우리가 어떻게 완성할지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서로를 외면하면 남이 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애쓰면 평생의 동반자가 됩니다. 결국 관계의 깊이는 피가 아니라 마음이 결정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형제가 있다면 오늘이라도 안부를 전해 보십시오. 짧은 말 한마디가 오래된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형제라는 이름이 단지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함께 나누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남긴 가장 큰 선물은 재산이 아니라 서로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내 형제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